안녕하세요, 이현도쌤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의 음악의 역사, 그 중에서도 삼국시대부터 남북국시대까지 음악의 발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악에 대해 잘 모르는 친구들은 국악은 재미도 없고 서양음악에 비해 분량도 적어서 서양음악에 비해 배울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국악사는 분량도 그리고 난이도도 국악사에 대해서는 할 이야기가 굉장히 많지만 다 하지는 않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하니까 빠르고 간결하게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시작! 먼저 상고시대 음악입니다. 상고시대란 문헌상으로 알 수 있는 가장 오래된 시기, 즉 우리나라의 경우 고조선부터 삼국시대 이전까지의 시기를 말합니다. 이 시기는 단군원검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대사전과 왕이 동일시되는 시기였고, 음악 역시 제사와 함께 발달하는 시기였습니다. 제천행사 아닙니다.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제천행사입니다. 이 시기의 제천행사로는 부여의 영고, 고구려의 동맹 등이 있었는데, 이런 이야기는 역사 시간에도 배우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다시 정리하자면 이 시기의 음악은 제사와 뗄 수 없는 관계였다. 이 정도는 꼭 알아야만 합니다. 이 시기의 대표적인 악기로는 동물뼈를 이용해 만든 뼈피리, 청동으로 만든 청동방울, 가야금과 검은고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현악기인 고 등 여러가지가 있었는데, 연주에도 활용되긴 하였으나 실제로는 제사적 성격이 더 강했습니다. 나무피리와 뼈피리, 철제방울과 청동방울, 소리는 둘째치고 어느 쪽이 신비한 느낌이 드는지 생각해본다면 금방 감이 올 겁니다. 다음으로는 삼국시대의 음악입니다. 삼국시대 음악의 원톱을 꼽자면 단연 고구려였습니다. 고구려 벽화 등에 남아있는 내용으로 추측했을 때 고구려는 천축, 서역과의 음악 교류가 있었으며 중국, 인도 등 다양한 나라의 악기를 받아들이면서 악기의 종류 또한 다양해져 이렇게 다양한 악기를 토대로 수준 높은 음악을 발전시키게 되었습니다. 중국에 칠황금을 들여와 검은고로 개량한 것도 고구려였습니다. 고구려의 음악적 수준을 알려주는 대표적인 예가 수나라의 칠부기인데, 중국 수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특색 있는 7음악을 칠부기로 선정할 때도 한국 중 유일하게 고구려 음악이 뽑힐 정도로 고구려의 음악적 수준은 당시 강력한 국력을 가진 중국에게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7부기 7개 음악 중 3개는 중국 음악이었을 정도였는데 말이죠. 다음으로 고구려가 지리적 이점으로 먼저 중국과 활발히 교류하며 문화를 발전시키자 뒤이어 백제 역시 중국 남부 지역들과 교류를 시작하며 음악을 발전시켰습니다. 현재는 그 자료가 많이 남아있지는 않지만 춤과 의복이 화려했으며 백제의 미마지라는 사람이 일본의 가명극의 일종인 기악무를 전해주었다고 기록에는 남아있습니다. 일본에는 현재까지도 미마지가 전한 기악무의 가면이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미마지가 춤을 가르쳤던 장소를 보존하고 있을 정도로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안타깝게도 백제 음악에 대한 기록은 거의 남아있지 않아 현재는 이 정도를 추측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다음, 고대 삼국 중 처음엔 문화적으로 가장 별 볼 일 없었던 신라는 6세기경 가야국을 병합하여 그 세를 강하게 하고 가야국의 우르기 신라로 망명하며 가야골을 전하게 되면서 비로소 음악적 발전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가야금은 가야국의 악기였습니다. 이것을 신라가 받아가 발전시킨 것이죠. 아무튼 신라는 가야금을 얻은 이후 가야금을 바탕으로 음악 문화를 발전시키게 되었고, 가야금은 조선시대까지도 가장 중요한 악기 중 하나로 다뤄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남북국 시대를 아주 짧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북국 시대 통일신라와 함께 또 다른 한 축을 이루었던 발해는 검은고 계통의 악기인 발해금을 비롯해 여러 악기를 사용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궁중음악을 담당했던 태상시라는 기관이 있었던 것까지는 확인이 되었으나 현재는 그 기록이 많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바다 동쪽에 발전된 나라 해동성국이라고 불리웠던 발해의 음악이 많이 소실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음, 통일신라에서는 불교 음악인 범패가 발전하고 가야금, 검은고, 향비파와 소금, 중금, 대금으로 이루어지는 삼현삼죽 형태의 음악이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범패는 말이 어려우니 그렇다 치더라도 이 삼현삼죽만큼은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우리 국악에서 연주의 기본 형태 같은 것으로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됩니다. 악기도 이 정도는 알아두면 좋습니다. 이 삼현삼죽 형식은 통일신라, 고려를 넘어 조선시대까지도 매우 중요한 연주 형식 중 하나로, 다시 말하지만 우리 국악의 기본 연주 형태 같은 것이니 절대로 잊지 마세요. 보통 선생님이 그림 하나를 오래 띄워놓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근데 벌써 몇십 초째 이 사진만 보여주고 있죠. 왜일까요? 자, 정신없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고시대, 우리나라의 경우 고조선에서 삼국시대 이전, 음악과 제천행사는 뗄 수 없는 관계, 주요 악기로는 뼈피리, 청동방울. 다음, 삼국시대, 고구려는 음악을 잘했다. 천축과 서역의 음악을 받아들였다. 수나라가 칠부기로 선정할 정도로 특색 있는 음악을 했다. 백제는 춤을 잘 췄다. 미마지가 일본의 가명극의 일종인 기악무를 전파했다. 다음, 신라는 신라했다. 가야로부터 가야금을 신라해버렸다. 가야금을 엄청나게 발전시켰다. 다음, 남북국 시대, 발해는 잊혀졌다. 발해금이라는 검은고 비슷한 걸 썼었던 것 같다. 통일신라는 불교 음악 범패를 만들었다. 삼현삼죽이라는 국악의 기본 형태도 만들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보았을 때 신라 음악의 처음은 별 볼 일 없었지만 가야금에서 삼현삼죽까지 삼국시대에서 조선시대로 이어지는 우리 국악의 큰 틀이 신라 음악에서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다.